이렇게 썸녀 2명이랑 연락하시다가 둘 중에 될 것 같은 여자랑 사귀시면 돼요. 근데 이 2명 중에서도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, 백설마녀입니다. 네,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성한테 대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대시하는 경험도 꼭 여러분이 최대한 어릴 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 시도의 결과가 실패할 확률도 절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실패는 어리면 어릴 때 할수록 좋습니다. 왜냐면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회복력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죠. 제가 생각해봤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았던 이유가 특히 체력적으로 회복력이 좋아서 회복에 들어가는 시간이 따로 필요가 없었더라고요. 건강한 몸에는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도 최대한 어릴 때 회복력이 너무 세서 시간도 체력도 남아 도실 때 최대한 많은 실패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말은 최대한 많은 트라이를 해보시라는 거예요. 그런 실패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도 안 죽는구나 입니다. 어릴 때는 회복력이 좋기 때문에 상처받아도 생각보다 또 빨리 치유가 되기도 하고요. 남자한테 차여도 안 죽네, 이거를 최대한 빨리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.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자한테 차여도 안 죽는구나, 이거를 빨리 알아채시는 분들일수록 여자를 최대한 많이 만나고 다니세요. 뭐 고백하다가 차이고 썸 타다가 망하고 첫사랑이랑 이별하고 그러면 죽는 줄 아시는데 안 죽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좀 깨져봐야 사람이 정신을 차려요. 본인 메타 인지도 되고 이성이 싫어하는 게 뭔지도 알게 되고 그렇게 배우는 게 있는데, 어떻게든 여러분 인생에 첫사랑이랑 결혼하려고 하시면은 그런 걸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죠. 메타인지도 떨어지시고 이성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이 없으십니다. 그리고 메타인지가 떨어지고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것 중에서도 여러분이 더 좋은 레벨의 이성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리고 이런 게 다 연애 실패, 즉 이별에서 얻는 지식들인데, 그냥 무작정 첫사랑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렇게 개기시는 분들은 이런 지식을 얻으실 기회가 없으시다. 이 첫사랑이랑 결혼을 하겠다는 게 옛날에는 무작정 첫 연애 상대랑 안 헤어지고 버티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. 요즘에는 또 다르게 못쏠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계시면서 자기 이상형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해보는 이야기였습니다. 그 이상형이라는 것도 그냥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육각형 인간이지, 그게 여러분 호불호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. 이게 정말 내 호불호가 맞는지를 알아보시려면 정말 그런 사람이랑 사귀어보고 깨져봐야지 이게 진짜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구나, 이런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어요. 세 번째로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앞으로 연애와 결혼의 빈부격차는 계속해서 커질 겁니다. 연애도 해본 사람들만 계속하고 결혼도 해본 사람들만 계속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요새는 연애 안 하고 20대 시절 다 보내고 나서는 30대 돼서 갑자기 나 결혼할래,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, 연애도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 부류에 끼어든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. 그러니까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성인이 되자마자 빨리빨리 첫사랑도 해보시고 이별도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? 결국 하던 사람들만 계속 하게 될 거니까 말이죠. 뭐 여미새, 남미새 소리를 듣더라도 그냥 여러분 갈 길 가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성에게 대시하는 방법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. 첫 번째, 일단 남들 모르게 그 사람 번호를 땁니다. 뭐 같은 과, 같은 사무실 이런 데 있는 분이시면 최대한 그 겹친 분들, 멤버들 모르시게 몰래 그 사람한테 1대1로 접근을 합니다. 1대1로만 카톡을 한다거나 메신저, DM을 보내셔서 1대1로만 연락을 하세요. 어떻게 시작하나요? 어떻게 말을 거나요? 하시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. 준비물은 일단 외모고요. 여러분 외모가 적절하게 갖춰져 있으시면 그냥 기억이나 뭐 이응 이런 거 하나 보내도 답장이 잘 와요. 그리고 남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안 되는 이유는, 그렇게 남들 다 알게 이런 대시하는 거를 공론화 시켜버리면 여러분이 남자분이시든 여자분이시든 그 사람한테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공론화 시켜서 사회적으로 나를 압박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나랑 1대1로 말 한 번 못 섞어볼 찐따처럼 여러분이 보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흔히 선배가 후배를 꼬실 때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. 절대로 비추드리는 방법입니다.
두 번째로는 1대1로 최대한 빨리 약속을 잡으시라는 겁니다. 뭐 밥을 먹든 영화를 보든 공원을 가든 뭘 제시하시든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? 준비물은 뭐다? 외모예요. 멘트가 아니에요. 외모가 준비되셔야 됩니다. 그 준비물만 잘 갖추시면 여러분이 뭘 제시하시든 거의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. 그렇게 해서 1대1로 데이트 약속을 잡으시면 만약에 오늘 날짜로 6월 1일 일요일에 첫 데이트를 시작하셨다. 그러면은 이번 6월 한 달 동안 최대한 많이 1대1 데이트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. 이 한 달 썸 기간 동안에는 데이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. 다다익선이에요. 근데 그 기간 동안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과, 같은 사무실 이런 분들한테는 절대로 두 사람의 만남을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. 뭐 상대방이 소문을 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소문을 내는 거는 절대로 금물이에요.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이 계속 먼저 손톱 보내고 먼저 약속 잡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.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. 세 번째, 여러분이 남자라면 한 달 안에 먼저 사귀자고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여자가 싫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하고 또 그냥 계속 1대1 데이트를 잡으시면 돼요. 그러다가 한 달이 된 날 다시 사귀자라고 얘기를 해보시고 또 여자가 싫다고 하시면 그 다음 날부터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만 손톡을 보내세요. 손톡을 최대한 줄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조건 다음 타겟을 한 명 더 찾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원래 타겟 A, 그 다음 타겟 B 이렇게 해서 썸녀가 최소 2명은 돼야지 혹시나 그 A가 먼저 연락이 와도 여유롭게 여러분이 대처가 가능하시고 또 이렇게 썸녀 2명이랑 연락하시다가 둘 중에 될 것 같은 여자랑 사귀시면 돼요. 근데 이 2명 중에서도 답이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썸녀 C를 한 명 더 만드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아마 썸녀 2-3명까지는 역량껏 컨트롤이 되실 겁니다. 3명까지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뭐 A, B 중에 하나 버리고 또 C랑 그 남아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해서 2명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. 사실 썸녀가 1명 있을 때보다 2-3명 있을 때 잘 될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. 왜냐하면은 이 남자한테도 여유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한 여자랑 연락이 잘 안 돼도 그 중에 한 명이 데이트 신청을 잘 안 받아줘도 남자가 삐진다 이런 최악의 수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되게 황당한 게 남자 여자랑 썸을 타다가 뭐 여자가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여자가 데이트 신청을 안 받아줬을 때 삐지시는 남자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티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꼭 받아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남자가 삐지는 거 보면은 굉장히 황당하거든요. 그러니까 삐지시면 절대 안 되고 또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기 때문에 썸녀를 여러 명 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신다는 이야기예요.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분이시다 그러면 또 지켜야 할 것이 3가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남자가 먼저 사귀자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스킨십을 먼저 하시거나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여자가 먼저 사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데이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 사귀자라고 말을 하지 않는 남자는 그 뒤로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못 사깁니다. 깨끗하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. 여자가 한 달 내도록 먼저 1대1로 선톡하고 데이트 신청하고 온갖 수를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귀자라는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냅두는 남자랑은 아마 죽을 때까지 사귀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. 그 뒤로는 절대로 먼저 선톡하지 마시고요. 얼른 다른 타겟을 찾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7회 여자의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. 그러면은 일단 7회 여자의 조건을 다 갖추시고 난 그 다음에 다음 타겟을 찾아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이렇게 누군가를 유혹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의 성욕을 드러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특히 상대방이 압도적으로 잘생겼거나 더 예쁜 경우에 절대로 여러분의 성욕이나 소유욕 이런 게 느껴지면 안 돼요. 제일 뻔한 수작이 뭡니까?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안 가고 계속 둘이 술 먹으면서 2차 가자, 3차 가자, 4차 가자 이렇게 되는 거 뻔하죠.
네,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. 여러분이 남자면은 그냥 새벽 1시 되기 전에 여자를 집에 보내든가 아니면 집에 데려다 주면 좋겠죠. 그리고 여러분이 여자면은 새벽 1시 되기 전에는 집에 도착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마음 단단히 먹고 데이트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기에 여러 꿀팁이 있었죠. 겨드랑이 털을 깎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할머니 팬티를 입고 나간다거나 아니면 진짜 못생긴 브래지어를 입고 나간다거나 해서 절대로 옷을 벗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썸남과 썸녀 앞에서 뭐 이성으로 느껴질 수 있는 바이브는 외모밖에 없는 거예요. 이성적인 외모. 그 외에 다른 것들, 대화나 제스처나 뭐 이 온도, 습도, 이 분위기 모든 것들을 그냥 동성 친구처럼 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외모 차이가 나면 날수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얘가 날 어떻게 하려고 한다 이런 느낌을 안 받는 게 좋습니다. 여자가 느끼기에는 남자애는 내가 나중에 고백 안 받아준다고 지랄 안 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고, 또 남자가 느끼기에는 아, 이 여자애는 내가 지 갖고 놀았다고 소문 안 낼 것 같다, 굉장히 무해한 느낌, 안전한 사람이다 이런 느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데이트 한 거 가지고 나중에 썸남이나 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지 않을 것 같다. 그래서 여러분과 하고 있는 그 1대1 데이트가 굉장히 안전하다, 계속해도 된다, 많이 만나도 별탈 없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. 이거를 뭐 자꾸 다른 사람한테 소문을 내려고 한다거나 공표하려고 한다거나 절대로 안 돼요. 그래서 썸남의 스토킹, 썸녀의 사회적 매장 이런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은 무해하고 동성 친구 같은 느낌을 줘야 된다.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충분히 호감 스택을 쌓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한 달 뒤에 뭐 실패를 겪더라도, 그런 식으로 실패를 몇 번 겪으시더라도 몇 명 그렇게 놓쳐도 여러분 안 죽습니다. 동성 친구들한테 남미새 여미새 소리 듣더라도 개의치 마십시오. 연애는 사실 생물의 본능 중에 하나잖아요. 여러분이 하루에 밥을 3끼 먹는다고 밤미새 소리 안 듣잖아. 하루에 한 번 화장실 간다고 똥미새 소리 안 듣잖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개나 소나 지렁이나 다 연애할 때는 남미새 여미새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애나 결혼을 하는 친구들만 계속하고 그 친구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이 남미새, 여미새로 따로 분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. 여러분이 결혼을 제대로 하시려면 여러분 동성 친구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 길을 묵묵히 걸어 가셔야 됩니다. 나중에 다수의 공감을 받지 못한다거나 외로운 과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옛날에는 결혼이 선택의 영역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분명히 선택의 영역이잖아요. 여러분이 결혼을 선택을 한다는 것은 이미 소수자의 길을 걷고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첫 번째, 이성한테 대시할 때는 공식적으로 최대한 남들 모르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두 번째는 남자는 썸녀가 2-3명쯤 늘어나도 괜찮다. 그리고 여자는 한 달 이상 대시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애의 실패는 어릴 때 실컷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. 100세 시대에 고작 10년밖에 안 되는 자유연애 기간입니다.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. 꽉꽉꽉 채워서 연애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. 설바.